지금부터 스팀팟 보일러에서 약간 헥사우스 매트를 쿨링 매트로 만들기 위한 키트 설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팀팟 쿨링 매트 키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모양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열 교환을 하기 위한 이제 열 교환 코일이 있고요. 그리고 연결된 기역자로 꺾여져 있는 엘보우라고 합니다. 엘보우 코일 튜브가 2개, 그리고 각각 마감을 하면서 방수를 효과를 주기 위한 마감 부싱이라고 합니다. 고무 부싱이 2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듀얼 실리콘 호스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호스가 지저분하지 않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듀얼 실리콘 호스, 그리고 듀얼 실리콘 호스를 감싸서 외부의 온도와 좀 보온을 해주고 호스도 보호하기 위한 연장 호스가 60cm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듀얼 실리콘 호스 외측에 매트하고 연결하기 위한,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서 모터 펌프하고 연결하기 위한 듀얼 퀵커플러 순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커플러 설치 방법은 제가 설명이 끝난 다음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치 시공을 하기 위한 DIY를 하기 위한 방법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DC 냉장고 이제 쿨러죠. 가장 저렴한 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온도가 실제로 한 10도에서 14도 정도를 유지시켜주는 아주 저렴하지만 가성비가 있는 제품이고요. 이쪽에는 지금 설치가 완료된 사진인데요. 설치가 완료된 제품입니다. 이거는 아이스박스에 보시는 것과 같이 히트 익스체인지 열교환기 코일을 물통에 담그고 여기는 얼음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냉수가 이제 매트 쪽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데 시원한 물을 바로 당기면 효과가 더 좋기는 하나, 그러나 이제 너무 뜨뜻한 물과 찬물이 교환을 이루어지면서 물이 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거에 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열교환기를 써서 냉수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너무 찬물이 매트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열교환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또한 이 열교환기 같은 경우는 현재 아이스박스에 넣었잖아요. 이거를 계곡지나 찬물이 있는 그런 곳에다가 이걸 다양한 곳에다가 담궈만 놔도 매트 쪽으로 시원한 물을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를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DIY이지만 실력이 없으시거나 솜씨가 좀 아니면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 구멍을 더 여러 개 뚫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팁을 안내하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준비물로는 드릴이 필요해요. 핸드 드릴, 어떤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드릴에 3파이 전후되는 드릴 날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스텝 드릴을 주로 사용합니다. 스텝 드릴은 이제 단계별로 좀 넓은 구멍을 가공할 때 용이하고요. 이제 본 플라스틱 재질이나 나무, 그리고 이제 경질 재질이 아닌 연한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 얇은 ET 3T 정도는 스텝 드릴로 가공이 되거든요. 이제 이 정도 가지고 계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없는 분들은 이제 8mm 드릴날입니다. 8mm 드릴날을 이용해서 가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사용할 때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구멍이 한 번에 크게 나버리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텝 드릴날처럼 단계별로 2mm, 4mm, 6mm, 8mm 이렇게 늘려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요거는 촘촘하게 돼 있어서 1mm 단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걸로 뚫게 되면 굉장히 정교하게 뚫을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구멍을 뚫을 때는 가공할 때 있어서 항상 그 가장 적은 날로 센터를 잡고, 그리고 나서 이 드릴을 사용하든지 스텝 드릴을 사용해서 넓혀 나가야 됩니다. 한 번에 8mm를 뚫게 되면 실수를 했을 때 복구가 안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만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멍은 여러 군데 잡을 수 있으나 현재 이 제품을 봤을 때는 이 상단이 가장 적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멍을 뚫는데, 제공해드린 부품 중에서 이렇게 생긴 듀얼 홀스 잘라놓은 게 있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위치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위치를 잡고 나중에 또 이 부품을 응용하시라고 제가 예비로 더 드린 거예요. 이 위치를 잡을 때 놓고, 펜이 있으면 펜으로 마킹을 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여기에 드릴로 구멍을 뚫겠습니다. 바로 뚫어도 괜찮습니다. 뚫었어요. 그 다음에 그대로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구멍이 2개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뚫습니다. 네, 예쁘게 구멍이 2개 났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드릴러를 교체합니다. 저는 이제 스텝 드릴을 사용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8mm를 안쪽에 뚫고요. 쉽게 뚫어버리죠. 촬영에 신경 쓰느라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한번 뚫려. 이 상태에서 안쪽에도 뚫어줘야 됩니다. 들었죠?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라고 제가 동영상 촬영하는 것 같습니다. 한쪽이 좀 크게 뚫렸어요. 이거는 참고로 그냥 설명을 위해서만 하시고요. 자, 송곳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 송곳은 이 고무 부싱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의 송곳입니다. 끝에가 뾰족한 거면 어떤 건 상관없습니다. 도라이버도 괜찮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8mm 구멍 뚫은 곳에 이 고무 부싱을 어느 정도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송곳을 이용해서 고무를, 가장자리를 이렇게 자, 보이시나요? 네, 껴줬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송곳을 이용해서. 자, 참고로 이 내경은 6mm고요. 요 외측의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이 8mm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8mm 드릴라를 준비를 이제 하는 겁니다. 8mm이기 때문에 이제 밀폐가 돼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밀폐가 되고, 그리고 물도 새지 않겠죠. 자, 이렇게 부싱을 적당히 끼웠습니다. 다음은 부싱을 끼고 나면 반대측이 어떻게 생기냐면요, 이렇게 고무가 살짝 나와요. 이걸 이렇게 잡아서, 이건 이따가 이제 밀어 넣으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이따가 마감할 때 하고, 다음은 이제 제공해진 엘보우에 이 부싱은 여벌로 2개 더 드렸어요. 요거는 다른데 또 잘못 뚫거나 했을 때 응용하시라고 드린 거고요. 자, 이거를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편의상 이게 뒤로 지켜지니까 뒤쪽에다가 이거를 1호 방향으로 설치를 할 겁니다. 이때 요 고무하고 스테인리스 튜브하고 6mm라 딱 밀착이 되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 발라주세요. 침을 발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기가 쓸 거니까. 물을 바르면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을 바른 상태에서 튜브를, 코일을
이렇게 꽂습니다. 자, 열어볼까요? 조금씩 나오고 있죠. 여기는 뭔가 엉켰습니다. 자,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다시 꽂겠습니다. 물을 발라놓기 때문에 쑥 들어가죠. 물이 마르게 되면 잘 안 빠지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안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처음에 측정을 했던 이 고무 있죠? 이것도 물을 좀 적셔주고 이거를 여기다 꽂습니다. 꽂아주는 이유는 듀얼 실리콘 호스가 탄성이 있으면서 잡아주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고무가, 그러니까 파이프가 그 유격이 막 생기고 빠지거나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힘이 듭니다. 이거 낄 때 쉽진 않아요. 근데 힘을 줘서 끼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짱짱하게 고정이 됩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외부에는 이 정도 나왔고요. 안쪽에 보시면 같이 10mm에서 15mm 정도만 이렇게 도출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공해드린 코일을 풍덩 담그시고요. 이 호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양쪽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꽂아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게 너무 길어서 여기가 좀 넉넉하게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길어서 손이 꺾일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가위로 가감하게 잘라서 필요한 길이만큼 이제 응용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걸 가동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뚜껑을 닫고 모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팀팟 보일러에 모터 펌프가 돌아가고 있어요. 원래 이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지금처럼 날이 더워지는 여름에는 쿨 매트로 한번 사용해 보자 해서 제가 키트를 준비했고 그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게 스팀팟 모터 펌프 V2 버전입니다. 속도 조절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 보조 배터리에 USB로 연결해서 12V 출력을 나와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꽂도록 되어 있는 모터 펌프입니다. 보일러에서 퀵커플러를 연결해서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쪽은 온수 매트, 헥사 온수 매트로 결합이 되는 겁니다. 헥사 온수 매트는 장점으로 제가 일점 영상에서도 안내를 해드렸지만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물이 들어가도 매트가 딱딱해지지가 않아요. 그것은 특수 실리콘 호스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간단하게 가공한 이 쿨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장갑을 좀 벗어야 됩니다. 왜냐면 손에 물을 묻혀야 되기 때문에. 자, 퀵커플러를 보시면 연결을 시키고요. 그리고 모터를 돌리면 공기가 들어갑니다. 왜냐면 아까 이 안에 물이 아니라 공기가 들어가. 순환을 되는 게 이제 공기거든요. 이 안에 물이 없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어빼기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 스티파 모터펌프 V2 모델은 흡입 양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출력되는 만큼 당기는 힘이 좋기 때문에 공기여도 다 빨라 당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소리가 좀 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냉수를 돌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공기가 나오고 있죠. 이거를 냉수를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 코일 쪽에 호스를 빼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담그세요. 그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공기를 빨아당기다가 물이 가고 있죠. 여기에서는 지금 물이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매트에 있던 물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공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물에 담궈서 에어백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 번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내지는 수시로 해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지금은 제가 이 통에다 했는데 다른 통에다가 여기는 깨끗한 물을 담으시고 다른 통에다가 해서 이제 통을 이용하시게 되면 여기는 항상 깨끗한 물을 쓸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편의상 이 통에다가 제가 시연을 해드리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기와 물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어느 정도 공기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공기가 다 나온 다음에는 이거를 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 속에 아직도 공기가 좀 나오네요. 매트를 통해서 공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분에서 2분 정도는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다 나왔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때 이제 호스를 아까 뺐던 자리에 다시 꽂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거의 다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자, 이걸 빼지 마시고 물에 담궈준 상태에서 아까 분리했던 부분을 다시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에어는 다 제거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물기를 잡아줍니다. 제가 리저버 탱크를 하나 준비를 할까 했었어요. 이거를 에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뺄 수 있는가 했는데 그 리저버 탱크 자체가 번잡스럽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고 번잡한 거를 좀 피하자 그래서 제가 이 방법으로 제가 안내를 하고 제시를 해드립니다. 이 상태에서 뚜껑을 닫아 놓으시면 그리고 속도는 절반 정도로 줄여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요건 이제 샤오미 2만 mAh짜리입니다. 20A로 계산되는데요. 요거 가지고 저희가 테스트 했을 때 약 30시간 정도를 워터펌프 중속으로 했을 때 충분히 사용하고도 한 칸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 아이스박스를 이용해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아이스박스는 이제 얼음이 계속 유지하는 온도가 한 10도, 15도 정도 되는데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지나면 20도로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무실 때 열대야가 있을 경우에 외부 온도가 한 30도다 했을 때 물 온도는 한 15도 정도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서늘하게 취침하고 나면 다음날 새벽이 되면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통상 새벽까지도 30도가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잘 잤다 이렇게 하는 취침용 쿨매트로 응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이스박스는 가능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냉장고나 냉동고가 있을 경우에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전기를 공급하거나 DC 잭을 이용해서 파워뱅크죠. 그런 걸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시원하게 현재 이 제품은 제가 성능을 검색해 보니까 10도, 15도 정도 유지하는 그런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 쿨매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것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하지만
얘는 이제 에어백을 미리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킥커플러를 분리하고, 할 때는 반드시 속도를 제로에 놓거나 전원을 뽑아두세요. 그 상태에서 킥커플러를 연결을 하고 전원을 꽂고 모터를 돌리면 시원한 물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관찰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온재가 감싸져 있는 곳은 결로가 안 생겨요. 근데 이 외부에 노출된 데는 송골송골 이슬이 맺히게 됩니다. 매트도 마찬가지인데 매트는 다 솜으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결로가 안 생겨요. 하지만 매트하고 연결되는 공기하고 노출된 부분은 이슬이 송골송골 생기는 것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스니팟 헥사 온수 매트와 모터 펌프를 응용한 쿨링 매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